국회 출동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 그런 얘기 누가 합니까?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는 식으로 좀 이렇게 또 150명이 국회의원이라는 거는 직접 듣지는 않아도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면서요? 알고 있어서 알고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네. 안으로 들어갈 수 없냐고 무슨 뜻이에요? 전기를 타전할 방법이 없겠냐? 공포탄 수령 지참하지 않았죠? 아닙니다. 공포탄은 조끼에 한개 탄창으로. 헬기에 소총용 실탄하고 권총용 실탄 실어 가신 거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아까 왜 불출이 안 됐다고 답변을 하셨죠? 증인은 계엄 당시에 상관의 지시에 따라서 적법하게 임무를 수행한 거 맞죠?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적법하게 명을 받아서 임무 수행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12월 9일 날 전쟁기념관에서 기자회견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하고 지금 증인 입장이 바뀐 겁니까? 책임지고 있다는 부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단 제가 그 짧은 기간에 언론을 통해서 확인한 거는 국회에는 계엄 상황에 절대 들어가면 안 되고 네. 국회에 들어간 자체가 네. 이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계속 언론에 나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네. 지금 이후에 제가 추가 확인하고 있는 부분은 그 국회의 의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고 순수하게 병력이 간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제가 가진 정보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습니다. 네. 증인은 이 야심한 시각에 국회의원들이 왜 이렇게 많이 모여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끝나서 와서 보니까 저희를 저지하려고 모인 걸로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네. 시민들은 그렇고 아까 최근에 증인이 접한 정보 중에는 국회 출동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하셨는데 그런 얘기 누가 합니까? 언론을 통해서 제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네. 그 관련 법 규정 같은 거 한번 찾아보셨어요? 제가 사실 개헌법하고 헌법을 출력은 했는데 네. 제가 읽으면서 좀 이해하기 어려워서 네. 세부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음에는 국회법도 한번 출력해서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국회의 질서 유지를 위한 경우는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아야 되고 이런 국회의 권한에 대해서는 계엄 상태 하에서도 제한할 수가 없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지금 원래 명령 받았던 내용, 증인이 그 당시에 그걸 뭐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그 부분을 탓하는 게 아니라 그 행위 자체는 객관적으로는 잘못된 거라는 거고 정문으로 와 보니까 정문 앞에는 사람들이 한 네. 수백 명 있었다는 거죠. 시민들하고 뭐 기자들도 있고 뭐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증인 부대원들이 의사당 안으로 못 들어가도록 막은 거죠. 그렇습니다. 왜 막았다고 생각합니까? 사실 저는 그걸 명확히 몰랐고 네. 왜냐면 서로 좀 이렇게 상대편에서 저희한테 고성을 많이 지르는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약간 저도 뭐 반복적으로 저는 그 계엄사령부 지시를 받고 왔습니다. 계엄사령부로 항해해 주십시오. 이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답변을 하면서 네. 좀 나와 주십시오 하면서 그 출입문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한 30분 정도 대치 상태로 있다가 이쪽은 어렵다고 보고 이제 측면으로 돌아가신 거죠. 그렇습니다. 증인한테 최초 부여된 임무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예. 증인은 검찰 진술에서 출동 시 특전사령관으로부터 부여된 임무는 국회의사당 본청 및 국회의원 회관 건물을 봉쇄하라라는 것으로 지시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맞죠? 정확하게 제가 지시한 내용은 예. 국회의사당 및 의원회관을 봉쇄하여 건물을 확보하라고 건물을 했습니다. 확보하라. 예. 증인은 그 특전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그냥 출동한 것이고 그것은 뭐 전혀 불법이거나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적법한 거 맞죠? 네, 지금은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당시 국회 본관에 들어갔을 때 증인은 국회 본회의장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또 정무는 어디로 가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다고 하는데 어디로 갈지 몰라서 약간 헤맸었죠.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예. 이제 제가 받은 임무는 이제 봉쇄 및 확보였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본회의장으로 들어갈 의사는 전혀 없었고 예. 제가 이제 벽면을 타고 왔기 때문에 예. 이 방을 나가서 왼쪽으로 가면 예. 정문이 나오겠다. 예. 방향을 보고 예. 목표를 가지고 이동한 겁니다. 증인은 창문을 깨고 국회 본관으로 들어간 곳이 안쪽에서 국회 정문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진술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죠? 그 확보라는 의미에 뭐 정문의 통제, 국회의원의 출입을 완전히 뭐 차단한다 이런 개념은 전혀 없는 거죠. 예, 없습니다. 예, 그 뭐 또 소화기를 든 국회 이제 경비들의 안전과 또 대처하고 있는 그때 그 부대원들의 그 안전을 위해서 일부러 뒤로 물린 거죠.
제가 기억하는 걸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경비 요원은 아니었습니다. 아, 경비원은 아니었습니까? 예, 저희가 도착했을 때 유리문이 닫혀 있었고 예. 2, 30명 정도 된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제가 느끼는 거는 국회 관련된 관계자 또는 보좌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증인은 어느 누구로부터 정치인 체포해라 이런 지시 받은 적 없죠? 네, 없습니다. 예. 예, 계속했습니다. 박사령관이 사람이 다치지 않게 건물을 봉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이런 얘기 했습니까? 그게 말씀드린 대로 00시 17분 통화에서 지시를 받은 겁니다. 네. 박사령관이 뭐 창문 깨고 이런 구체적인 없습니다. 방법까지 얘기한 건 창문은 아니고. 제가 판단했습니다. 열려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다급해서 제가 한번 깨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날 00시 4일이죠. 00시 30분에 박사령관이 1여단장 이상현에게 전화 지시한 내용입니다. 상부와 화상회의하고 있다. 상부에서 국회 의결을 하지 못하도록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한다. 필요하면 전기를 차단하라고 한다.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나중에라도 이 내용 확인하신 적 있습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확인을 했고 네. 그 말이 00시 30분에 한 번에 지시된 내용이 아니고 여러 차례 나눠진 거예요. 1여단장도 동일하게 전기를 끊으라는 내용은 1시 어간에 지시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용현 장관은 지난번에 이 심판정의 증인으로 나와서 자신이 끌어내라고 한 대상이 국회의원이 아니라 요원, 그러니까 의사당 안에 들어와 있던 공수부대원들이라고 진술을 했어요. 이거 뉴스로 보셨죠? 네, 봤습니다. 예. 이거 증인이 듣기에는 어떻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개인 생각은 말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객관적인 상황은 아까 30분 전에 증인이 이 당시에는 몰랐다고 그러지만 707 부대 추가 투입이 됐지 않습니까? 네, 나중에 확인해 보시니까 나중에 그렇잖아요. 보니까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병력이 모자라다고 판단해서 추가 투입 명령을 내렸을 텐데 30분 뒤 불과 30분 뒤에 의사당 안에 들어가 있던 병력을 빼라. 이거는 좀 상식적으로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그분은 뭐 제가 답변 드리기 좀 잘 될 것 같고 예, 오해 사령관께서 답변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707 특임단장이 어제 기자회견 통해서 특전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 150 모임명은 모이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령관께서는 그런 취지 지시를 실제로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지시는 누구로부터 받으셨습니까? 그 상황은 제가 전투통제실에서 비아폰을 받으면서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100에서 150명 넘으면 안 된다는 이런 내용들이 위에서부터 지시가 내려온 사항들이었고 그 내용이 나중에 알았는데 이 마이크 방송이 이렇게 켜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그대로 예하 부대에 전파가 됐고 동영상처럼 그 특전사령관은 증인한테 그런 말을 직접 한 사실이 없다. 그냥 국방부 장관이랑 통화를 하다가 국방부 장관이 비아폰으로 말하는 그 음성이 마이크로 전파돼서 이렇게 그런 내용이 전파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증인이랑 말이 약간 틀리죠. 이 이게- 부분은 제 생각을 좀 해서 예, A 하겠습니다. 복명을 하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습니다. 예. 당연히 말을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죠. 복명을 하면.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직접 국방부 장관이 얘기하는 그게 마이크로 들어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거리에 따라 좀 다르고 예. 제가 그것을 사실 오늘 아침에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예. 제가 안보폰으로 통화를 하고 부대원 한 명을 옆 소파에 1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앉았는데 제가 통화를 하면서 안보폰 내용 들리냐 하니까 들린다고 했습니다. 저도 실험을 해봤어요. 되게 가까운 거리에서 통화를 하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근데 거의 안 들리더라고요. 드문드문 소리가 어떤 소리가 들리기는 하는데 정확히 모든 내용이 고스란히 전달되지는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것 같습니까? 네, 뭐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동영상을 보면 증인은 곽정근 특전사령관이 말한 150명이 넘으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그 우려 섞인 뉘앙스의 혼잣말을 빨리 국회 본청에 들어가서 국회의원 150명이 되지 않도록 끌어내라 이런 의미로 이제 이해를 하셨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까? 분명히 150 넘으면 안 되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 예. 거기에는 끌어내라와 국회의원 단어는 없었습니다. 아,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빨리 들어가라는 취지로만 이해했다 이런 이제 것이죠. 예, 들어갈 수 있겠냐? 예, 들어갈 수 취지로 있겠네요. 얘기했습니다. 예. 제가 기억나는 거는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는 식으로 좀 이렇게 이제 강한 어조가 아니고 예. 그런 부드러운 약간 사정하는 비슷한 느낌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150명에 대한 의미는 생각하지도 않았고 들어갈 수 있겠냐 그 단어에 바로 안 됩니다. 더 이상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끝냈습니다. 예. 이 150명이 국회의원이라는 거는 직접 듣지는 않아도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면서요? 아닙니다.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후에 언론을 보고 이해를 한 거고 네. 저는 사실 그 가결이라는 부분도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래서 그 뒤섞여 있는 상황에서 전화를 받았을 때 기억나는 게 150명의 숫자가 기억나서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 150명이 누구를 얘기하는 걸로 이해하셨다는 겁니까? 그래서 그때는 150명 숫자에 대해서는 기억만 하는 거지 들어갈 수 있겠느냐의 단어에 포커스를 두고 사령관께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린 겁니다. 이 통화할 때가 유리창 깨고 들어가 있던 상황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정확하게 00시 36분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증인이 유리창 깨고 들어간 시점이 00시 34분으로 나옵니다. 그거는 확인해 보셨어요? 제가 들어가고- 검찰에서 네. 33분 경이라고 네.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요. 그거는 뭐 그때 다 TV에 중계되고 있었으니까 그 시간 체크하는 거는 네. 별로 틀릴 여지가 없은 것 같은데. 그래서 33분에 들어갔고 창문을 깨고 네. 그 36분에 통화하셨다면서요? 36분에 통화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통화할 때는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36분에 창문 깨고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예. 그때 거기서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겠느냐라고 얘기하는 안은 예. 의사당 건물 안이 아니고 예. 국회의원들 모여 있는 본회의장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는 그때는 순수하게 제가 지금 정문에 막혀 있는 상황을 언론을 보고 있을 거라 생각했고 당연히 지금 제가 소화기를 맞고 뒤로 물러나갔지 않습니까? 네. 이걸 왜 못 들어가냐는 걸로 받아들이면서 근데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때 사령관은 유리창 깨고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는 걸 모르는 상황이었습니까? 알고 있었을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네. 안으로 들어갈 수 없냐가 무슨 뜻이에요? 제가 정문 안쪽에서 막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들어갈 수 없냐? 이걸로 지금 아니 유리창 받아들였습니다. 깨고 들어와 있는 상황을 알고 있었다면서요, 사령관도. 그렇습니다. 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아니라는 통화를 거는 하는데 정문 안쪽에 있는 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저를 못 가게 막고 있었기 때문에 정문 안쪽 홀. 예. 네, 증인 변호인이 물어보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증인이 00시 34분에 국회의사당 건물 안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그게 국회의사당 건물이라는 건 알고 있었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증인 그 시간에 00시 34분에 국회의사당에 왜 들어갔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정문에서 몸싸움이 치열했고 이제 거기 계신 우리 국민들이나 부하들이 다칠 우려가 있었고 사령관께 전화를 받으면서 그 설명을 들었더니 그러면 물리고 다른 루트를 찾아봐라. 그러니까 그 예. 00시 34분이면 일반적으로는 다 자는 시간이잖아요. 네. 근데 그 시간에 국회의사당을 봉쇄하려고 증인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국회의사당 건물을 봉쇄하려고 네. 유리창을 깨고 그 안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제가 받은 임무가 국회의사당 건물을 그러니까. 봉쇄해서 확보하라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왜 국회의사당 건물을 봉쇄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증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국회에 사람이 거의 없을 거라 생각했고 그래서 헬기 내리면서 도착한 순서대로 걸어서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정문에서 사람이 많은 걸 보고 저희도 당황했습니다. 박정근 특전사령관에 대해서 잠깐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박정근 특전사령관은 대통령으로부터 비아폰으로 전화를 받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모두 끄집어내라 이렇게 전화를 받았고 그래서 특전사령관이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공포탄이라도 쏴야 되나 테이저건이라도 쏴야 되나 아니면 뭐 내부에 전기라도 끊어야 되나 이런 방법들을 증인이랑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증인은 특전사령관이 이런 논의한 사실이 없죠. 제가 기억하는 게 명확한지는 모르겠으나 00시 17분경에 사령관과 통화를 했고 그때 제 기억에 사령관이 아마 TV로 저희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혹시 뭐 테이저건이나 공포탄 가져간 걸 좀 사용했을 경우에 뭐 방법이 있냐 이런 식으로 예, 의견을 맞습니다. 물었고 예. 제가 그건 제한됩니다. 지금 다른 거 사용하는 거는 불가합니다니까 바로 그래 사용하지 말고 그 부대원들과 국민들 다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해봐라. 예.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러면 뒤로 빼서 다른 길을 찾아보는 게 어떠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제가 병력을 뒤로 뺐습니다. 증인이 국회로 들어간 사이에 그런 박종훈 사령관과 테이저건, 공포탄, 전기단수 그런 건 없죠. 테이저건하고 공포탄 말씀드린 대로 그 정문에 있을 때 그때, 밖에서 통한 예. 내용이고 예. 제가 창문을 깨고 들어가서 정문 안쪽에서 통한 내용이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데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 그 마지막 물어보신 전기를 차단하는 방법이 없겠냐고 말씀하신 거는 예. 00시 50분에 통화한 기록이 있습니다. 예. 그때가 제가 2층에서 진입이 안 돼서 도대체 안에 사람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긴 거냐. 예. 높은 데 올라가면 보이지 않겠냐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때는 뭐 기자들이나 유튜버들 자연스럽게 같이 타고 이동했고 그래서 4층에 올라갔는데 거기서도 뭐 진입을 막고 계셔가지고 두 번째 소화기 관련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령관께 전화를 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뭐 여기도 사람 많고 못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설명드렸는데 그때 전기라도 뭐 차단하는 방법 없겠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럼 찾아보겠다. 그러면서 지하 1층으로 이동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증인과 요원들은 제가 그 진술 조서 하는 거 조서 내용을 보니까 총기 탄 예, 지참 그 내역에 보니까 공포탄이 하나도 없던데 공포탄 수령 지참하지 않았죠? 아닙니다. 공포탄은 72명이 예. 개인당 10발씩 예. 조끼에 쫓기에. 조끼에 한 개 탄창으로 휴대를 했습니다. 예, 원래 사탄- 훈련 계획이 예. 76명 전원이 개인당 공포탄 10발 휴대였습니다. 예. 예, 그러면 총기에 삽탄하거나 하지는 않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없습니다. 이날 사령관 지시 받고 헬기로 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병력이 아까 뭐 96명인지 7명인지 그러셨는데 이 헬기에 소총용 실탄하고 권총용 실탄 실어 가신 거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아까 왜 불출이 안 됐다고 답변을 하셨죠?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아까 주신문 때 네. 실탄은 불출 안 됐다고 물으셨고 거기 훈련 계획상에 네. 공포탄으로 훈련하기 계획되어 있었고 실탄은 예비로 네. 헬기 한 대당 네. 8명 개인당 그러니까 5.5mm 10발, 예. 9mm 10발을 출동을 할 탄통에 보관해서 가도록 되어 있었고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출동하실 때 부대에서 불출된 거는 맞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네. 그거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탄 가져갔던 거는 국회에 도착하셔가지고 본청 좌측면 한 곳에 쌓아두고 정문 쪽으로 이동하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개인이 휴대하고 있던 무기와 장비는 네, 그대로 소지하고 간 거고. 휴대하고 왔습니다. 그렇죠. 그 707 특수임무단 단장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훈련 때도 그 무장 상태로 복장도 그대로 하고 출동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실탄도 예비적으로 가지고 가는 거고 사용할 목적이 없다 하더라도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증인의 그 특수임무단 707 특수임무단이 그런 상태로 출동했을 때 유사시나 우발 상황이라는 거는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증인이 어떻게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예상 상황은 테러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국지도발 상황인 겁니다. 예. 네, 일단 그럼 항상 증인이 그 실탄을 가져간다는 것은 그 총기 사용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